그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되고 첫 기자회견에서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제 인수위원장 안철수 이 말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지금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 되버려서 이 당선인 첫 행보기 때문에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첫 방문 장소가 어딘지 일거수일투족이 꽤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정일 국장, 인수위원장을 직접 그 당선인이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대단히 이례적인데 1987년에 육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그 다음부터요.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8번째 대통령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경험을 보면 예. 윤석열 당선자는 그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담백하다는 측면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닮은 측면이 있고 예. 동시에 또 굉장히 다변, 그 말을 굉장히 다변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보면은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도 하고 기자들한테 직접 질문을 받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 대통령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계되는 거 보면 총리와 여당이 있고 그다음에 야당이 섀도우 캐비넷이 있는 야당 대표가 나와서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잖아요. 그 내각 책임제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예. 지금까지는 그게 거의 안 됐잖아요. 저는 아마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되면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지금 시장 가시는 거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가시는 예. 거. 그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과거에 이제 제가 그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대통령한테 우리 시장 좀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가 시장에 간다고 그래서 그분들 그 상인들의 뭐 환경이 뭐가 더 나아질 게 있습니까? 그럼 보여주기 하는 그런 것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배우가 돼야 됩니다. 국민이 슬프면 본인이 아무리 기뻐도 슬픈 그 표정과 태도를 지어야 되고 반대로 국민이 아주 기쁠 때는 마찬가지 자기가 아무리 슬퍼도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남대문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구 서문시장이라든가 광주 양동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도 많이 방문해서 내가 서민들과 함께한다,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죠. 10분 넘게 기자들이 한 대략 10개 넘는 질문을 다 받았고 이게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뭐 짐작컨대 아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혹은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뭔가 불통 논란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장막들이 많이 쳐지고 듣기 좋은 말은 더 듣기 좋지만 또 쓴소리는 싫어해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과 굉장히 소통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에는 굉장히 소통이 좋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소통들이 정권 말까지 끝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기도 더 어렵거니와 국민들의 의사를 더 받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은 정말 초박빙에 0.7%가 조금 넘는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 국민의 선택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남대문 시장을 갔다 인수위를 직접 발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당선인이 말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이분들에 대한 약속들
손길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말 정치에 대한 실망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고인물들이 내려가고 예. 다시 새로운 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정치 교체의 어떤 바람도 여야 할 거 없이 같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윤당선인의 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윤당선인도 형식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럼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는 기자회견과 소통 형식을 하다가 기자회견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 얘기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저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번도 대통령한테 질문을 못 해보고 청와대 기자를 그만두는 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기자회견을 제가 알기로 한 7번 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 150번 정도 브리핑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물어보면 자기 한 2년 출입했는데 대통령한테 질문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기자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말이 완벽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 번 기자회견을 하면 그걸 두고 1년 내내 그걸 써먹습니다. 예. 지금 뭐 탑10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신년 기자회견 하면 그 1년 내내 써먹거든요. 예. 그 이유는 기자회견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뭐 기자들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날 깜짝 놀란 게 사실 저 단계에서 기자들하고 저렇게 자유롭게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보여준 것인데 실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청와대는 안 들어가시고 아마 이제 정무종합청사에 들어가실 텐데 들어가더라도 저렇게 기자들하고 그러게요.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리는요 출근길 퇴근길에 매일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요. 예. 저도 아마 그런 대통령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 윤당선인의 초심이 잘 지켜질지 저희 뉴스탑10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당선인 주말에는 한강 산책도 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 발을 좀 보고요. 현재 이렇게 동물들 많이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완전 우리 애지 뭐. 예, 어제 토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토리 얘기는 영상으로만 가름하고요. 저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국정수행 윤석열 당선인 잘할 것 52.7, 잘 못할 것 41.7. 당선되자마자 이제 허니문 기간인 거를 치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니냐. 기대치가 좀 윤 당선인에게 낮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 대선의 승패가 워낙 팽팽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0.7% 뭐 25만 표 차이로 갈렸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게 됐을 때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통합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선거의 아쉬움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그런 기간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7% 차이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되었을 때 했던 조사에 비해서 국정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소 낮은 건 역시 저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하는 모습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의 한 52%에 머무르는 기대감이 60%, 70% 넘게 됐을 때 시작보다 나중에 끝이 더 좋은 이제까지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시작 때 받았던 기대감이나 이 지지율보다 끝이 더 안 좋았거든요. 누구도 막론할 것 없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같은 의미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 국민들이
40%가 넘는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긴장감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위에서 보좌하는 모든 분들이 느낀다면 이 같은 수치가 저는 약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대개 보면은 저는 이게 국정 수행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과반이 넘는 150석 이상을 얻었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을 밀어붙였는데 바로 광우병 시위에 맞부닥치면서 그러면서 굉장한 국정 동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예. 이 정치부 기자로서 지켜보면은 대개의 경우 여소야대의 경우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정이 예. 다 조심하거든요. 권력을 가진 쪽이나 그것을 비판하는 쪽이나 서로 체계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정이 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시와 균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이제 처음 출범할 때 속된 말로 기고만장하지 않고 예. 야 이거 굉장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그런 받아들이면서 조심조심 국정을 운영해 간다면 오히려 아까 장해찬 그 대변인 얘기한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지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당선인 신분으로 남대문 시장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 행보가 저희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